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다시님. 오늘의 중요 부동산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냉기 번지나, 그리고 단기급 등 대출 규제 맞물려 전문가는 금리 인하, 입주량 공백, 전셋값 상승이 거래 되살릴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000건을 밑돌았답니다. 밑돌 듯 지금 이제. 네. 예. 아직 뭐 신고가 마무리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 크게 뭐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너무 많이 올랐어서 단기간에. 네네네. 저라도 사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 약발이 이제 먹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3,000건 밑돌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하고 가격하고는 동일시 되진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낮아졌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또는 거래량이 상승했으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뭐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또 돈을 그것만 보고 엄청 많이 벌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워렌 버핏 이상을 능가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주식에 비교하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불나방들이 들러붙었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그리고 완전 저점에서 폭 나갈 때 또 거래량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저점에서 폭락할 때요? 네. 터질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또 단기 급등을 노리고 이제 여기가 완전 저점이다 하고 몰려드는 또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제 생각은 요겁니다. 손절. 네. 왜 손절을 하게 되냐면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건데,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 시장이 그때 처음에 미친 듯이 하락할 때,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완전 폭락하면서 그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낮아진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냉기가 번지나 뭐 이런 뉴스가 있지만, 거래량이 낮아진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빠진다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금리 인하, 입주량 공백, 전셋값 상승이 거래를 되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하고 뭐 비슷한 의견이지만, 지금 대출 규제로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거를 완벽하게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항암제를 맞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열어서 종양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원천적으로 지금 수술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단기적인 약발이 먹었을 뿐이다. 이거는 언제까지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나 길어야, 전세 대출 규제는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본다. 정책은 그리고 또 바뀔 수도 있다. 계속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 내용은 11월 금리 결정 미 대선이 변수다. 그래서 시중 대출 금리 상승에 가계 대출 안정된 정상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뭐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리고 뭐 달러 환율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11월 이제 금리 결정은 환율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율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환율은 지금 추세선 상단을 맞고 있다. 그래서 상단을 맞고 떨어지던지, 아니면은 이 바로 직전에 전고점 우크라이나 발이랑 미국 금리를 올렸던,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려서 이 상승했던 이 환율, 이 가격이 쌍봉이 될 것이다, 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대선 변수라고 말씀을 이제 기사에서 여기 이제 나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 대선 변수는 제가 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2016년도에 힐러리 아줌마랑 트럼프 아줌마랑 붙었을 때, 박빙으로 붙었을 때, 그때 이제 힐러리 아줌마가 될 거로 지금 다 그 예측을 했는데, 뒤집어서 트럼프가 됐잖아요. 맞아요, 트럼프가 되면은 되게 전 세계가 위험하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이거는 이제 끝났다. 뭐 주식 시장도 끝났고 전 세계는 이제 위험해진다. 근데 그때 결국에는 그때 2016년 말에 지금 딱 보시면 이때였거든요. 이때. 시즌이 딱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금리 빡빡빡 치고 추세선 상단 맞고 쌍봉 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이 단기적인 쌍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 여기가 쌍봉 아니냐, 뭐 주식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본 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 과거예요. 저거는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요. 여기는 이제 서브프라임이죠. 서브프라임입니다. 그래서 2016도 요때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 갖고 논란이 많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고 갔다가 결국에는 안정세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추세선의 변곡점, 이 꼭지점이 이제 여기에 맞물리는데, 이때가 딱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11월 3일로 여기가 지금 나옵니다. 11월 3일. 네, 여기 지금 이제 딱 하면은 네. 11월 3일로 나오거든요. 근데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네. 아마 대선이 지나고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뭐 다들 또 난리가 나겠죠. 이제 큰일 났다. 뭐 미국을 위한 미국주의다. 이제 관세를 두들겨 맞는다.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근데 결국에 그 관세를 두들겨 맞는 거는 중국이 엄청 두들겨 맞을 거예요. 중국을 잡을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반사이익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저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모두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고는 급작스럽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지 네, 모두가 예상하고 위험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 다 그거를 방어하고 대책을 세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의 월세 상승세 역대 최고치,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117.1 통계 이후 최고, 실수요자 관망세가 높아지고 있고 전월세 시장은 풍선 효과다. 이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거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예전에 한번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숫자가 아마 비슷하게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데이터가 다 저희 뉴글 사이트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딱 이때 저거 봤었는데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이면 10월 8일에 최고치 찍은 월세 전세값 풍정 등화 해가지고 이때도 역대 최고. 전문가 시간차 두고 전세값은 상승 압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가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월세 가격이 높아지는 거랑 월세 물량이랑 전세 물량이랑 왔다 갔다 한다고. 금리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그 이자 내는 돈으로 월세 사는 게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로 가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또 월세 수요가 늘어나다가 금리가 내려가게 돼서 전세 대출 이자 내는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그 월세 수요들이 다시 전세로? 그쵸. 전세로 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또 이 수요들이 다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사전 청약도 취소해, 뭐 전세 대출도 안 해주겠대. 이렇게 되면은 무주택인 월세 거주자분들은 금리를 보고 내가 월세 내는 비용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을 사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집값이 지금 이제 폭락론자들이 있을 텐데 폭락론은 장기 추세선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 뭐 조선시대든 뭐든 그 이전의 역사로 돌아간다 한들 땅값은 장기적인 우상향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중간 사이클에서 간혹 폭락이 이제 벌어지는데 지금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장기 사이클이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이 상황에서 이제 가격의 고점과 가격의 저점, 그리고 가격의 고점과 가격의 저점, 이런 상황으로 이제 굴러가잖아요. 사이클이. 그쵸. 근데 이제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코로나라든지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온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폭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그래도 장기 사이클에서는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죠. 결국 이제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 고점과 이 저점을 잡을 수 없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잡으면은 뭐 워렌 버핏 하나비도 이기는 거잖아요. 워렌 버핏이 뭐 이런 것까지 맞췄으면은 뭐 그런데 뭐 일반인들이 이런 거 어떻게 맞추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택 구매를 할 때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이 싸졌을 때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그 전세대출 보증 자본 확충 중단. 그래서 전문가 확충 없으면 보증가입 중단 우려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전세대출 가지고 그리고 디딤돌 대출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 또 전세대출 보증은 또 이 자본 확충이 안 돼서 이거를 못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또 이제 DSR 때문에 전세대출 이제 DSR을 도입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걸로 핑계 잡아서 이거를 이제 확충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금융이랑 국토부랑 뭐 이제 서로 싸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서로 이것 또한
협의해서 그렇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 가지고 또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지금 또 이거 가지고 전세 대출 보증 안 해준대. 그러니까 우리 빨리 전세 더 해야 돼. 막 가야 돼. 막 이렇게 막 안달복달 해가지고 내 집 장만을 좀 약간 내 집 장만이 아니라 전세를 구하실 때 너무 허둥지중 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급하게 뭐 하려다 보면은 사실 잘 되려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고 그렇죠. 그때 막 이제 사람들 당황해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약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뉴스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잘 알아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 피해자들 정부 못 믿어. 그래서 공공분양가 상승분 LH에서 일부 부담한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선 피해자 우선 공급 검토. 네, 그리고 적용 기준 법적 근거 불투명해 논란스럽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 청약 피해자분들은 정말 피해를 본 거는 맞죠. 네. 당첨이 돼서 몇 년 뒤에, 뭐 3년 뒤에, 2년 뒤에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집값은 뭐 한 20% 정도 상승했고 그러면은 그 20%에 대한 내가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려면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근데 또 청약자들이 취소가 돼가지고 나는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내 집은 없어졌고 집값은 또 올라가 있고. 네. 이런 피해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정부를 못 믿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냥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의 일부분인데. 그렇죠. 이거를 정부 쪽에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개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외양간 고쳐주는 약간 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러지?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던지 금리 혜택을 주던지 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취소하지 않게끔 사업을 독려를 시켜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그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민간 지금 건설사들이 어려우니까 사업 수지가 안 나오니까 일단 저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이해하지만 저런 부분을 또 공공 정책에서 만들어서 저거를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게 일단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